예. 우선 이태원의 킹크롭하고 이제 뭐 트렁크, 또 퀸, 소호, 뭐 힘 이렇게 5개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30대잖아요. 그럼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킹크럽이에요. 킹크럽은 1960년대에 미군들을 위해서 만든 위락시설이에요. 그래서 이태원에는 7개인가 6개인가의 그 정식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그 당시에는 1급 클럽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 식당 허가를 가지고 게이바 이런 거 다, 이태원에 있는 지금 그 작은 게이바들이라든가 여보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쇼를 하지만 그냥 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때 미군들을 위해서 허가해준 클럽들은 정식 유흥업소로서 춤을 추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그거를 그때 하도 이렇게 단속이 돼서 영업정지를 맞고 또 입건돼서 구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클럽을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군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 클럽들이 다 문 닫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때 그 이태원의 모든 클럽들이 잘 운영이 안 됐고 미군들이 떠난 이후에 정착한 것이 이제 게이 클럽이었어요. 게이 클럽 중에 트랜스젠더 클럽이 많았고, 두 종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트랜스젠더 클럽, 하나는 이제 게이 바라고 해서 젊은 애들이 춤추는 클럽이 이제 거기 대표가 킹클럽이거든요. 이게 킹클럽은 1960년대에 미군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거를 아마 사서 그들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대표가 제가 잘 아는 후배였어요. 이제 동성애자였고, 그는 춤을 추면서 일반 무대에서 자기의 그 댄싱 클럽을 가지고 각 클럽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브레이크 댄스라든가, 우리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막 그들이 이제 시작을 하던 그런 대표였는데, 참 저는요 이거 염려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강남의 클럽이 지금 이제 대구에서 급부상한 후에 강남의 클럽에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것이 이미 이 연휴 이전부터 나왔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강남의 클럽들에 대한 그 조명이 언론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크게 강남 클럽에서 어떤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거죠. 또 이제 부산 클럽이 먼저 또 언론에 드러났는데, 다행히 일반 클럽들, 정상적인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이번처럼 쏟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틀림없이 이태원에 게이 클럽은 그들은 일반 클럽보다도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성애 중독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밀착 댄스를 해요. 뭐 서로 그 자리에서 포옹하고,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다 그것이 암묵적으로, 실질적으로 키스도 하고, 그런 사항이라, 야, 이태원 게이 클럽은 다 문 닫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때는
아마 문을 닫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클럽들이. 그런데 이번 사건 딱 터지는 거 보고 이거 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사전에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게이 커뮤니티, 게이 클럽에 대해서는 물론 이태원이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도 홍대 쪽에도 클럽이 있는 거, 그렇지만 이태원 클럽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된 건 없었어요. 홍대도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론 취재층에도 많다는 거예요, 게이들이. 이번에 보면 군인들 중에도 군인들 중에 그 이태원 방문자들 연휴 때 했더니 40여 명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잦은 신고환자들이지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 7,000명 정도 될 거다 하다 지금 한 5,000명 정도라고 확신하는데, 그 클럽에 자주 오는 단골들은 그거 안 씁니다. 얼굴들을 아니까. 예. 그걸 받는 직원들이 서로 너 나 몰라? 그럼 매일 오던 애들이니까 그건 안 적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 전화번호를 바로 적고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사실 그렇게 클럽을 문 열게 하려면 정말 크레디트 카드로 전부 다 입장료를 결제하든가, 크레디트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카피하든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앞으로 정말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나왔는데, 이게 빨리 그 확진자들 동선 파악해서 그거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연락이 안 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 가짜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면 찾을 길은 없어요. CCTV를 뭐 어떻게 회로를 해서 찾는다는 것도 이제 물론 찾으면 게이들이 다니는 클럽이나 무슨 커뮤니티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사진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조사한다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또 이제 외국인이요. 강남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나중에 예약된 팀이 들어오는데 일본인 팀이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 몇 명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일본은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막 일본말로. 그래서 종업원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단체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고 나오자 이런 경각심까지 가지고 있는데, 일본 게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이태원하고 종로 게이바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수면방이 나왔어요. 이 논현동에 있는 거잖아요. 주소는 언주로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여기 7년 됐는데, 7년 전에 내가 기사에 한번 잠깐 올렸어요. 뚱뚱한 사람 출입금지, 45세 이상 출입금지. 그때 제가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페이스북에 그 카카오톡에 제가 올렸던, 강남에 이렇게 게이바들이, 동성애자들, 찐방들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감염될 수 있는, 거기서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매매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다 허가를 해주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입구에서부터 차단해서. 그런데
지금 이태원에서 놀던 애들이 왜 강남 블랙수면실로 왔을까? 예, 강남에 거기뿐이 아닙니다. 각 터미널 근처도 있고, 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을 선호합니다. 종로 쪽은 조금 이렇게 그들 생각에 질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질이 떨어진다는 건 좋은 자기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무직자들, 노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종로 찐방을 전전하고 종로에 있는 그 작은 게이바 그런 데를 이렇게 전전합니다. 근데 종로에 뭐 한 150여 개가 있고요. 찐방에서부터 어떤 그런 작은 주점들이 그 종로 낙원상가에서부터 삼가 종로 3가 일대까지 그리고 뭐 찐방은 거의 종로 쪽에 밀집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곳이 강남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블랙수면방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는 보도되어 있는 상황, 그 상태밖에 몰라요.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밀착 관계를 실질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있었다면 거기는 100%입니다. 예.